지금 여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때문에 아주 쑥다밭이 돼버렸는데요. 어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첫 합동 토론회가 있었어요. 광주에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동아일보 1면에도 보도됐는데요. 5면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부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동아일보 5면 보여주십시오. 한 대표대도 영부인과 당무 얘기 안 해. 원, 당정 갈라지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이 동아일보에서 네. 물론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사의 소제목입니다. 소제목이 나오는데 네. 따옴표 이러다 다 죽는다면서 너 때문에. 그렇지 너 때문에. 이게 소제목입니다. 근데 이거 서로 간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는 거 우리가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전당대회 스케치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이 소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너 때문에. 서로 그랬다. 맞아요. 하여튼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당을 망가뜨리면 이기면 뭐가 남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원희룡 후보도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다 죽이는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겨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나경원은 둘 다 정신 못 차리고 쌈질이나 하고 뭐 이러고 있다고 얘기해요. 너네 때문에 다 죽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TV조선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냈다고 하던 문자를 싹 까버렸어요. 5개 보냈다고 하는데 5개를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3면. 근데 조선일보는 저렇게 기사 제목을 뽑아요. 김 여사의 사적 문자 전문까지 공개. 막장으로 가는 국민의힘. 지들이 공개한 거 아니야? 언론에 공개했다는 거죠. 이 정치권이 언론에 공개를 국민의힘에 했고. 저 실에 우리한테 왜 줬어? 그렇죠. 우리는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했지만 말이야. 그렇죠. 우리한테 준이 보도할 수밖에 없잖아. 주지 말았어야지. 네, 이런 태도.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막장인 거 그러면 언론은 공개할 의무가 있나? 그래도 보도를 뭐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또. 예, 거기까지는 욕하지 맙시다. 근데 하여튼 그 관계성만 저희가 언급을 하는 걸로 TV조선은 조선일보와 좀 다른 언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개의 그 문자 내용을 다른 데들은 다 요약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실은 신문이 있어요. 한국일보 4면 보여주십시오. 사실 이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기사를 우리는 쓰려면 알려줘야지 일단 어떤 문자 내용인지를.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우리 TV조선이 공개했으니까. 아니 그래도 신문에 실으려면 일단 무슨 문자인지는 얘기를 해주고 기사를 써야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국일보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찾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국일보에 5개 문자가 일자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유유유 표시까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저희가 다 어떻게 전해드리고 읽어드리겠어요. 이거 다 읽어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좋아요? 읽기에는 또 길어요. 너무 길어. 예, 네. 너무 길어서 이게 텔레그램 메시지 전문이라고 돼 있는 거를 중요한 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조선일보 해석과 저희 해석을 덧붙여 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우아한 김이나 평론가의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김이나 평론가가 분석을 조선일보과 같이 덧붙여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니 뭐 제가 읽어야죠. 아니요. 제가 읽을게요. 분석을 김성환 평론가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김이나 평론가 훨씬 잘하세요. 자, 그러면은 1월 15일 제가 먼저 읽는 사람이 임재야. 1월 15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권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 문자에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네. 한 번만 부인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그렇지.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여기 뭐 말일까? 1월 7일 날 김경렬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그 땡땡땡이라는 걸 언급을 하면서 사과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 내피셜로는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썼다고 하는 휴대전화로 한동훈한테 너 김경렬 비대위원 만들어가지고 왜 사과라고 저 헛소리하는 거 저 입 좀 틀어봐! 막 이러면서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사단이 한번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일단 조선일보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 15일 날 1월 15일 문자에 대해서는 여권 인사들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기분이 언짢으셔서라고 한 부분 주목하는데 지난 1월 15일 직전에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강한 이견을 제시한 걸로 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시한 걸로 보인다라고 돼 있고 그게 그 김경렬 비대위원이 1월 7일에 처음으로 언급한 그것 때부터 시작한 거라니까.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실 기류는 김 여사가 사과할 경우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쪽이었다. 실제 한 후보는 작년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이후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악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 비대위원장 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뭐 국민 눈높이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는 시점으로 보면은 1월 18, 19일 날 한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 비대위원장 맡기 전에 지금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든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이게 뭐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를 비대위원장 하기 직전에 법무부 장관일 때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 매우 추상적으로 얘기했죠 그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맞아. 김건희 특검법을 독소 조항을 좀 고치고 총선 이후에 수사를 하는 걸로 받자는 얘기야. 맞아. 기억나. 네, 막 해석을 해요. 맞아요. 그랬는데 조선일보가 해석을 해드렸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한동훈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조선일보 왜 이렇게 오버해갖고 해석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과 좀 끼워 맞춰 보면은 그러네. 뭔가 물밑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김경률이가 얘기하기 전부터 뭔가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 바로 그때가 12월 말인데 12월 크리스마스 12월 29일 날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니마니 하는 과정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날아가고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이 되고 그다음에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쉬지도 않고 뭐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특검법이든 우리는 수용 안 합니다. 특검법 안 됩니다. 그리고 이날 무슨 뭐 당정회의를 열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한덕수 총리까지 다 모여가지고 윤재욱 원내대표까지 모여가지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 직전에 특검은 절대 안 돼. 특검법은 절대 안 돼. 맞아. 당정대회까지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특검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동훈이 왔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총선 이후에 받읍시다. 이렇게. 어차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황은 저만의 내피셜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완강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때부터 안 돼 했는데 한동훈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김경률이가 책 하고 치고 들어온 거지. 그렇죠. 김경률이 또 나와가지고 뭐 말이 안 통하네 또 얘기 막 하고 뭐 이러니까는 빡돈 거지. 그렇죠. 안 된다고 했잖아 분명히 지난번에. 맞아. 네. 역시 김민하 평론가한테 해석을 맡긴 게 뇌피셜 잘하는 거야. 네, 뇌피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1월 15일 날 다시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고요. 막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 여사는 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중재를 하려고 그래요.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푸세요. 이거를 왜 김건희 여사가 한번 만나주세요. 만나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왜 탈 문자가 한번 보내고 난 다음에 이거 말 다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또 한번 또 보냈단 말이에요. 또 같은 날? 답이 없어갖고 보냈나 봐요. 그래 답이 없었지. 답이 없으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내가 사과가 덜했나?
두 분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죄송해요.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부인이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몸을 확 엎드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진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냈어. 근데 한동훈이 또 씹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씹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가 1월 18일 날 눈높이 얘기하고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둥 1월 18, 19일 날 연이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1월 19일 날 또 문자를 보내.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를 2번이나 써. 그 다음에.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사이에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얘기했던 안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로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하는 대목인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자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도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요게 한동훈 위원장 쪽의 방어 논리로 사용되는 그 문자예요. 1월 19일 문자. 그렇죠. 근데 요 문자만 보면은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자세도 낮추고 뭐 사과한다고 했네. 이렇게 보일만도 한데 근데 한동훈 측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과하기 어렵다는 데 방점이 있다라는 논리인데 조선일보는 요거를 얘기해요. 여권 관계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8일 날 말씀하신 대로 디올백 사건과 관련돼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도 있다고 했고 19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 주변 인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었다. 그러니까 주변이 이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진심은 사과 불가에 있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당시 정황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부인이 또 문자를 보냈어. 제 잘못이에요. 제 불찰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지율도 빠지고 뭐 이럴 텐데 정치인의 사과는 또 사과로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자만 딱 있었으면은 생각해볼 만도 한데 주변에서 막 이용 의원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사과하면 큰일 난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 의원 다 있는 단톡방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 이 특정 극우 유튜브에서 나온 이 사과 영상도 링크 시켰다잖아. 그렇죠. 사과하면 안 되는 논리 이런 것들을 권력의 아주 핵심부에서 유통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유튜브를 대통령이 자면서도 본다는 유튜브잖아요, 그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내가 사과를 안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유튜브들에서 하는 얘기들 때문인데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등등 이런 이유 때문인데 네가 사과하라면 내가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사과해갖고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 네 책임이야. 그렇지. 이렇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을 해도 나는 말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 대목이 이 모든 걸 다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요. 우리 좀 이따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김 여사가 이 문자를 보낸 이틀 후인 1월 21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후보를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한동훈 후보도 국민보고자성길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문자를 또 보냈어. 지금 19일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찌됐든 김 여사도 빡 돌았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도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이 그만두라 그래!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한 위원장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1월 23일 날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그 다음도 재밌는데요.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내가 동지였는데 의심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걸고 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렬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뭐 걸어오신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라뿐입니다. 위원장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네. 이때 그러니까 이 댓글팀 얘기는 뭐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서천 화재 현장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폴더 인사 빡 하면서 젖었어. 그게 1월 23일이죠. 그래요. 지금 문자 보내. 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랬는데 1월 25일 날 또 문자를 보냈어. 대통령께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위원장은 계속 문자를 씹었던 거야. 여사는 대통령 중재도 하고 화나셨으면 푸세요. 대통령이 역정도 내고 그리고 폴더 인사하고 허리 빡빡 꺾고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건 맞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사는 계속 한동훈한테 뭔가를 보냈는데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은 계속 쌩 깠다는 거예요. 답변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답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알았던 거지. 그렇죠. 이때 어떤 시기냐. 23일에 보낸 문자 댓글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폴더 인사한 날이고, 근데 이 조선일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주변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며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접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기 뭐냐면 이미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틀어졌는데 자기 때문에 틀어졌다고 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김건희 여사는 댓글팀을 운영을 하는 게 그럼 이미 전제가 돼 있나요? 그렇지. 그러면 이미 전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자에서 이 댓글팀을 언급하는 뉘앙스가 저는 댓글팀 같은 거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나는 댓글팀 직속 부대를 갖고 있는데요. 있지만 당신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널 공격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도 너를 공격할 일은 없어. 날 믿어줘. 우리 동지잖아. 너를 공격하진 않기 때문에 날 믿어주고 그런데 내가 널 공격하지도 않을 거고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데도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니? 이런 문자로 읽어야 되는 건지 이게 웃긴 거고 그다음에 25일 날 보낸 메시지에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이상한 게 23일 날 분명히 풀었잖아요. 23일 날 폴더 인사하고 풀었잖아요. 근데 이틀 뒤에 왜 또 역정냈다고 보냅니까? 풀지 않았다는 얘기지. 언론에 공개됐을 때만 폴더 인사 빡 하고 한 다음에 기차 같이 타고 올라올 때 알리쳤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제가 볼 때 뇌피셜 기차에서 혼났다. 그치. 기차에서 KTX 기다려. 그런 다음에 한동훈까지 태워서 갔잖아. 그렇죠. 거기 태운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폴더 인사한 다음에 어깨 한번 두드리고 뭐 화재 현장을 보는 둥 마는 둥. 예? 거기 상인들이 막 대통령이 언제 오시나 막 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막 이거 뭐 한 다음에 바로 기차에 타서 야 동훈아, 예? 너는 내가 얘기하는 거를 뭐 어디로 듣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겠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멍멍멍이 된 거야. 그 다음부터 한동훈 이름을 안 부른 거지. 그렇죠. 이 X가 어쩌고 어쨌느니 그 기차는 지옥 같은 기차였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그러니까 그 사태 이후로 완전히 갈라섰다. 보수 매체 뭐 눈설이나 주필이나 한결같이 다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직접 만나서도 들었겠지. 그랬던 얘기가
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고 본 거예요. 그 사이에 김건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확실히 김건희 여사가 제갈량은 제갈량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제갈량이에요. 계속 뭘 중재를 하려고 그러고 화해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갈라지면 안 돼. 이건 갈라지면 망해. 서로 만나. 그래서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1월 25일 날 만나서 식사라도 하시죠.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 오찬했지. 이 문자 발송 나흘 후인 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초청해 2시간 37분간 오차 내동을 했다. 막 창밖에 이렇게 가리키면서. 네. 제가 결국은 그러면 받아준 거네. 답장만 안 했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께서 제갈량으로서 이걸 메이드를 했다. 저 구독자님들도 이미 눈치채시고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영부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거야. 그렇죠. 한동훈은 왜 답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풀어줄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도 많은 뭔가가 있었고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많은 게 뭔가가 있었고 수시로 툭 하면은 계속 뭔가를 보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대변하듯이 마치 그렇게 왔다는 거.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본인은 어쩌면 생각했을 수 있는데 여당 비대위원장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여사의 계속 이런 문자들을 받으니까 이건 내가 더 이상 말리면 안 되겠다고 받겠지. 한번 만약에 이 직책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비대위원장의 됐음에도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응대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여사가 V0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한동훈은 의도적으로 피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검사 시절에 300통씩 주고받았잖아요.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저기 괜찮아요? 이렇게 보낸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온 것이냐. 그치. 그것도 한번 상상을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 평론가는. 근데 지금 구독자님 가운데 일부분에는 임성근한테 집중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저희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탄핵으로 가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 문자 잘 보관해야 돼. 언론 보도 스크랩해놔야 돼. 공수처가 그 소위 말하는 멋쟁이 해병방에 등장하는 C 변호사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랑 그 C 변호사가 지금 사실은 자기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병대 임성근하고 그다음에 전 경호처 직원하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범하고 그 주모자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C 변호사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조사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이 사안은 가설을 거듭한 거여가지고 저희가 뭐 아직 확인을 뭐 더 해야 돼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C 변호사 갔으면은 멋쟁이 해병과 관련된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상당 부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멋쟁이 해병방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모 씨하고 그 다음에 이모 씨하고 임성근의 관계를 상당히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방인 것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러면 왜 이걸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했을까에 어떤 의문의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는 거죠.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하고 친했다며. 지금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친했고 그리고 지금 뭐 매체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기사가 아마 있는데 무조건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이모 씨는 서로 잘하는 사이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아마 기사가 뭐 내려가는 기사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은 뭘 믿고 이모 씨한테 로비를 했겠느냐. 어떤 관계를 기대기 위해서 이분은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2차 사건 때의 주범에 가까운 인물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로비를 했다면 그 로비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로비를 했다면이 전제예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로비가 먹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먹혔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먹히냐 이게. 그렇죠? 대통령한테 문자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텔로.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얘기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그러면 연결이 되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김건희 여사면은 저라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2차 사건으로 징역
구속영 받고 이런 사람이 누구 살려주세요라고 청탁을 했으면 저 같으면 안 받아요. 안 받아줘요. 아예 괜히 엮여가지고 당연하지. 또 논란되기 싫어요. 안 받아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됐다고 하면 왜 됐을까? 왜 됐을까? 아니 여당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도 밥자리도 막 지금 영부인이 중간에서 막 중재를 하는데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됐을까 이게? 저는 둘 중 하나다. 첫째, 아직도 혹시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혼자만의 상상을 하는 게 첫째, 여사님께서 아직도 이 블랙펄 인베스트랄지 무슨 이모 씨랄지 이런 분들하고 현재 진행형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첫째 의심. 그러니까 이게 먹히지. 왜 먹히냐. 그러니까 이모의 일단 통화 기록을 먼저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공수처가. 첫째 의심. 둘째 의심은 과거의 그러한 행위로부터 뭔가 약점을 잡힌 게 있다. 그래서 안 들어주면 여기서 공개할 게 있다. 네, 뭐 이런 거. 검찰 조사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뭐 김건희 여사 쪽 변호사는 우린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아마 끝까지 버팅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어찌됐든 검찰을 소환 조사한다고 하면은 그거 안 나오겠어?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금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해서 지금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지금 고소한다고 지금 막 이런 메일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평론가의 기사만 얘기했어요. 네, 기사에 근거한 평론가의 약간 뇌피셜 얘기였다. 우리 비굴해지지 말자. 뇌피셜 얘기했다. 네. 추정. 네. 네. 아니 김건희 여사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9시 43분까지 지금 왔는데요. 네, 추정을 얘기했다. 네. 그 스콕스를 1부와 2부로 좀 쪼개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할 얘기가 아직도 남았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할 얘기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야 돼요. 탄핵고로까지 얘기가 넘어갔는데 끝나는 줄 알고. 그 한글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따지는 청문회 2차례 연다. 이게 한글보 기사 제목인데요. 법사위가 19일 그리고 26일 2차례 걸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청원이 어제 제가 봤을 때 138만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130만 명 일단 넘었어요. 오늘쯤이면 14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발의 요건이 5만인데 그렇게 많이 넘어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1차 청문회는 최상병 사망 일주기인 19일에 열기로 했답니다. 거기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불거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터 대표, 방금 전에 그 이모 씨라는 사람 있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상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2차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 부정비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기 지금 또 들어가 있죠. 명품백 수수 의혹, 이게 핵심인데 김 여사와 모친 그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에서 증인과 최종 일정을 조율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이건 뭐 굳이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한겨레신문 사설이요. 김건희 문자 공개 파문. 대통령실은 진상 밝혀야. 이젠 대통령실이 밝힐 방법밖에 없어. 전모를 밝혀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와버렸으면. 개입하지 않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건데 떳떳하면 밝혀라. 그렇잖아요. 밝혀라. 밝혀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께서는 전 주필은 윤한의 무대가 아니다. 제목은 저렇게 해놨으면서 이 몹쓸 나머지 3명의 경쟁자 후보들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우리 한동훈이 공격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 소중한 윤 대통령,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지켜낼 마지막 보루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달라. 이렇게 칼럼을 쓰시기도 하셨고요.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라. 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지. 우선 당부터 재건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 그 비판하고 아니면 지금 탄핵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넘어서서 해야 된다. 넘어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시국 이 나라는 윤한 갈등의 무대가 아니니까
더 이상 두 사람 공격하지 마라. 뭐 이런 맥락으로 보수는 곧 한동훈, 윤석열 이런 등식을 만들어내시고 계시고 한겨레 김영희 편집인이 칼럼을 썼는데요. 김건희 문자 예속 논쟁을 보며라고 하는 게 칼럼의 제목입니다. 이건 김민하 평론가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속 논쟁이 떠오른다고 얘기했어요. 예속 논쟁. 네, 예속 논쟁 기억하십니까? 예속 논쟁은 무엇일까요? 네. 예속 논쟁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그 예의 그 뭐냐? 아 언제적 얘기야?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시대 서인과 남인이 효종의 계모였던 자의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임냐를 두고 그래 맞아. 두 차례에 걸친 격렬한 논쟁 끝에 번갈아 서로를 권력에서 몰아낸 사건인데 이를 계기로 그러니까 일종의 예법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붕당 정치가 무너지고 조선왕조가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번 요 문제에 대해서 이번 공방이 아주 저질스러운 공방이지만 의도치 않게 몇 가지 지점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첫째, 이 예속 논쟁처럼 영부인에 대한 예의네 아니네 하는 공방이 21세기 대한민국 정당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을 각인을 시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윤 대통령 부부에게 미련을 못 버리던 이들마저 영부인의 국정 개입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점, 네, 이걸 다시 상기를 시킨다. 네. 최재형 목사 앞에서 김 여사 스스로 통일 사업 의혹을 밝히기도 했고, 또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를 대거 초청한 것도 논란거리였고 한데, 행사에 지인을 부르는 것과 영부인이 정부 여당 인사들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김 여사가 두문불출할 때도 그의 문자나 전화를 받은 정치권 안팎 인사들이 있다는 얘기는 꽤 퍼졌다. 한동훈 후보, 특히 김 여사하고 석 달 사이에만 300여 차례 카톡을 주고받았던 사이인데 법무부 장관일 때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쉽게 믿겠느냐.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히 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론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슨 명품을 걸쳐도 후드티를 입어도 완판 기사 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 개인 팬클럽 회장이 막 게재해도 팬클럽 회원 급증 같은 화제나 전하고 이랬는데, 네. 이런 언론들의 행태 덕에 김건희 여사 이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같은 최소한의 제도도 필요 없다는 무모한 자신감을 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정당 내부의 핵분열은 그들만의 권력 다툼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갈등이 반복 격화되면서 예속 논쟁처럼 전국을 집어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년을 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 스스로 검찰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혀라. 그런 문자들이 진심이라면은 그렇게 해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아휴. 김건희 여사한테 감히 문자를 씹고 말이야. 예법에 어긋나게야. 한동훈은 이제 끝나는 건가? 어떻게 될까? 역풍이 불까? 하여튼 궁금증을 낳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문자 논란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얘기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뒷 배경까지 해가지고 시간을 좀 들여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벌써 9시 50분이 다 됐어요. 또 우리 혼납니다 또. 네. 오늘 진짜 근래 들어 제일 길게 스픽스로부터 혼이 나요 저희는. 네, 이러다가. 저 구독자님들이 전국을 이해하시는데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논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욕심을 좀 오늘 내봤습니다. 1, 2부로 잘라서 올려주시면 구독자님들이 오늘 생방으로 보시지 않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저희가 길게 했는데 마지막까지 방금 전까지 2,700분 정도가 남아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치기 전까지 오늘 좋아요 1,300분 눌러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한번 화끈하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되겠죠? 혼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우리 시그니처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좀 살려주십시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